비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너무 커피가 살아갔나 봐. 그냥 그래서. 자, 수업 시작합니다. 네. 앞 시간에 매듭을 못 쳤는데요. 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도 뭘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조각장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조각장자가 조각편자하고 방향이 바뀐 글자로서 이 조각편자를 나무목자의 절반의 형태예요. 나무목자 옛날에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를 정형화시킨 글자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설명자의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죠. 이 글자가 맞는 것이라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각골문 형태 여기서부터 했는데 사실은 각골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온 글자가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나무에 반대일 수가 없어요. 요것의 반대 글자예요. 옛날엔 전자하고 구분이 없었으니까 이거 반대 글자가 이건데 이 글자가 조각장자인데 이 조각장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침자라든지 또는 잠잘매자 오매불망할 때 쓰는 잠잘매자예요. 잠잘매자라든지 뭐 이런 글자에서 침상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침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이 글자의 반대 형태 이것도 침상으로 봐야 되는데 침상을 만들 때 여러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각을 뜻하는 글자로서 조각 편자가 됐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반대 글자도 내리약 조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약수된 놈이 조각장자죠. 그 조각장자도 침상인데 침상과 관련되는 글자는 나중에 나무 목자를 붙여서 침상의 상자 이게 평상상 침상상자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 글자 같은 경우에요. 선미사자가 달라붙으면 선미사자가 이 문사가 아니라 무사와 관련있다는데 무사가 식시가다 식시갈 장자인데요. 식시갈 장자는 다시요. 다시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풀이 달라붙으면 풀이 무성하다고 그러는데 무성하다고 해서 장엄하다는 뜻이 나와가지고요. 장엄할 장자가 되고요. 또 다른 글자로서는 꾸밀 장자가 있네요. 옷입에 달라붙어가지고요. 장신구모 할 때 쓰이는요. 옷으로 몸을 꾸민다 그거죠. 화장 장자는 아니야. 화장 장자가 단장할 장자를 써. 화장 장자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단장할 자는 쌀미자고 이 농막장이라는 글자 이게 농막장자. 저 정관 뭐죠? 그 홍삼 만들어내서 정관장? 정관장? 그렇지 정관장. 그 정관장의 장자예요. 정관장으로 쓰던데요. 네? 장이 아니고 정관장. 농막장자. 정관장이던데요. 정관장. 장이에요? 장이야 장. 저까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농막이 농사의 수확물을 걷어두는 갈물에 드는 집인데 그러니까 옛날 홍삼을 인삼을 캐가지고 여기서 말렸어 농막에서 정부의 기관이야 정관장이 원래 그래서 정관장의 장자를 이걸 잘 써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해요. 그리고 쌀밑자가 달라붙어가지고 옛날은 분쇄수라고 해가지고 쌀가루 같은 걸로 미백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 가루문자예요. 분쇄 춘향전에도 나오잖아요. 쌀가루를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단장을 한다고 해서 이 단장할 정자예요. 단장을 정자 화장할 때 쓰는 걸 줄자인데 이 글자하고 참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구분 잘 해주시고요. 꾸물장자. 그 다음에 장수장자가 있네요. 장수장자는 조각장자가 그대로 음역하려는데 남은 글자가 이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제사제자에서도 보이는 글자인데요. 고깃덩어리에서 나온 고기 육자를 간략화해서 이렇게 쓰고 그걸 변형시켜서 이렇게 쓰는 거죠.
고기 육자에 변형된 형태예요. 제사 제자에도 손에 고기 덩어리를 제타 위에다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걸 피우는 글자 아니에요? 요 글자가 마지촌자가 잡히는데 마지촌자가 원래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고 뒤에 손이 있는데 이게 앞 사람한테 손으로 뒤에서 준다고 해서 이게 줄붙자가 된대.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될 건데 허전으로 점이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줄붙자를. 그다음에 집에 손에 뭔가를 들고 집을 지킨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예요. 근데 오늘날 점을 붙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촌자가 원래는 손이었어요. 그냥 손이었어요. 이 장식하는 핵을 하나 쓰거나 더 붙인 거예요 지금. 이것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이었어요. 손. 고기 덩어리를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거느림. 그래서 이게 거느릴 장자예요. 원래 거느릴 장자. 이건 손이고 이건 고기잖아요. 고기를 손에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가지고 있다는 거, 거느리고 있다는 거. 거느릴 장자인데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과 관련되면서 오늘날 장수장이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원래는 거느릴 장자예요. 자, 그런데 그 장자가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이 글자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할 테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는 뭐 나갈 장자 뭐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다시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돌리면서 응역하는 글자에서 다글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장원장인데 적배는? 그렇죠. 젓갈장자예요. 발효시키는 젓갈장자. 젓갈장자인데 간장, 된장을 때 쓰이는 춘장을 때 쓰는 글자예요. 춘장. 중국 사람들이 된장을 춘장이라고 한 거예요. 춘장, 간장, 된장, 청국장, 뭐 고추장 뭐 이럴 때 쓰는 글자인데 춘장으로 만든 음식이 자장면이죠. 자장면이 장자도 이 글자예요. 작전. 그렇지. 물자. 원래는 저 튀길 작자, 터질 작자, 튀길 작자를 써서 장면이요. 면은 밀가루 면자예요. 작장면이 자장면이 되게 자장면. 입술에 기획자를 떼고 자라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어만을 잘 시키니까 짜장면 이제 그렇게 먹힌 거죠. 그럴 때 쓰이는 상자고요. 그 다음에 권면할 정자에 크게 되기를 권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정자인데 크게 되기를 권으니까 큰 대자를 붙이죠. 장학금을 때 쓴 글자에 장려상을 때 쓴 글자. 권장한다 할 때 쓴 거죠. 그 다음에 물숫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알아줘야 되겠네. 미음장자인데요. 물기가 많은 미음장자. 그렇죠. 지장소를 뜻입니다. 지장소가 근데 호교관에 지장소가 뭐인지 모르는데 지장소는 다른 게 아니고 제대로 요즘에는 그냥 황토를 파다가 그냥 막바로 뭐 흙이도 하는데 저 깊은 산소 오염이 안 된 깊은 산소에 되면 황토로 쌓이 돼가지고 황토를 파 땅을. 그 며칠 있다가 하면 거기 물이 고여 있어. 그 뭐 그런 물이 지장소예요 원래. 드셔보셨어요? 근데 아니죠.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깊은 산속에 가서 그럴 수 없어요. 황토를 구해다가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오래 두면 이제 큰 물이야. 그 위에 뜨는 물이 이제 지장수죠. 그다음에 피 속에 섞여 있는 혈장 뭐 이럴 때 쓰는 장자가 요 미음 장자예요. 권면혈장, 미음장, 혈장 뭐 이럴 때 쓰는 때 피에 대해서 배울 때 혈장 배우자니.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잠깐 언뜻 설명하고 넘어간 삭발장자고 관련된 주빌장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청거자만 쓰면 주빌장이 장원장인데 창으로 상대를 해친다고 해칠장, 주빌장 하는 글자예요. 책에 따라서는 뭐 해칠장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신하신자를 붙였으면은 삭발장자가 되고요. 사람 관련돼서요. 거기에 다시 풀이 달라붙으면은
풀에다가 숨기다 숨길 장 감출 장자가 되죠. 냉장고. 그렇죠. 냉장고예요. 저장하다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감출 장자. 또 숨길 장자로 보죠. 거기다가 다시 6달러니 달라붙으면은 내장. 오장 장자가 되죠. 오장 장자. 심장 뭐 이런 것들이요. 오장 장자. 거기다가 나무 목자가 달라붙으면은 장로. 그렇죠. 장농장자예요. 농장 장농장이요. 농장 장농장자죠. 책장이나 찬장이나 뭐 신발장 뭐 이럴 때 쓰는 장. 거기다가 조개표자가 달라붙으면은 장원장인데 조개표자가 재물 관련했죠. 부정한 재물이에요. 그래. 작물. 그렇죠. 작물 이럴 때 쓰는 작물장자. 훔친 물건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작물장자. 그냥 줄여서 착글장을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외에요. 그 외에 또 알고 있어야 될 글자가 있는데 담장자가 있죠. 담장자. 담장자인데 공물을 집어있는 담장이야. 공물을 집어있는 담. 이게 오른쪽에 달라붙은 글자가 인색을 색자로도 쓰이는 글자인데 아낄 색자. 근데 이 글자가 뭐예요? 올레자가 원래 벌을 뜻하는 글자 있죠? 네. 그 글자를 갖다 간략한 게 이게 벌이와 관련된 올자를 변형시켜 놓은 글자예요. 이게 담이에요. 이게 담. 두 겹으로 들은 담. 돌레자가 아니고 담을 갖다가요. 담을 갖다 피는. 담장자인데 아라의 면장을 한다고 할 때 쓰는 장자 아니에요. 면장. 면면장. 월장은 담을 때 쓰는 거죠. 장벽을 때 쓰는 거죠. 요 글자는 흑도자를 바꿔서 이렇게 그냥 쓰기도 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개의 형상과 관련돼 가지고 개견자를 붙여서 형상상자인데 이게 문서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문서장이 되죠. 네. 음이 들어온 글자. 자, 요 글자가 상으로 장으로 쓰이는데 남은 글자들 다 장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스갈 장자, 장음할 장자, 꾸밀 장자, 장수 장자, 젓갈 장자, 곤면할 장자, 미음 장자, 착할 장자, 죽일 장자, 착할 장자, 그 글자가 음역하던 감출 장자, 오장 장자, 농 장자, 작물 장자, 그 다음에 담장자, 그 다음에 문서장자 또는 형상상자예요. 이런 글자들이 전부 조각장자가 음역하고 보이는데 이 글자도 내리와 같은 글자다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장음할 장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진짜 하나씩만 외웠는데. 진짜 하나씩만. 글자 두 개. 두 개? 두 개가 끝났으니까 289번째 학습말표를 설명해야죠. 교수님 여기다 명제 왜 넣으셨어요? 호환의 명제를? 예? 여기 사진에 호환의 명제 왜 넣으셨어? 책에? 뭔 이유가 있으니까 넣으신 거 아니에요? 명수이는 장이래요. 응? 장이름입니다. 이 명제가 이게- 장이에요? 예. 그걸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 모르잖아. 여기 피휘에 관해서 했으니까 이 사진을 넣겠지 뭐. 설문에서 피휘 했다고 나왔잖아 여기. 자, 우리 그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하여튼간 그 다음에 사랑할 자자를 살펴보는데요. 사랑할 자자는 바로 요
두 글자를 갖다가요. 이 두 글자를 갖다가 합쳐놓은 글자인데 이 글자가 문제예요. 사실은 이 글자가 문제인데 이 글자가 이렇게 거무련자 두 개를 쓴 글자도 간략화돼서 이렇게 쓰고 초도에다가 작을 요자 두 개면 작을 유라고 해요. 예. 작을 유자하고 합쳐진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는 거무련 더하기 거무련자가 합쳐진 거이고 이 글자는 초도 더하기 작을 유자가 합쳐진 글자. 그런데 이 글자도 간략화해서 이렇게 써뿌리고 이 글자도 간략화해서 이렇게 써뿌리니까 서로 혼용이 된 상황인데 더더더 혼용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 있죠. 이 자라는 의미. 이자 거물자. 그렇죠. 자라는 의미 이것을 지시되면서 이것을 나타내는 옛날 말이었던 거예요. 소리. 그러니까 자라는 의미나 자, 사, 차 이런 놈들이 이것을 뜻하는 의무고 통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쪼갤 사자가 뭐예요? 이 사자가 되기도 하냐. 이거 원래 쪼갤 사자잖아요. 사문안 적을 때 쓰는 사기의 대가 할 때 쓰는 쪼갤 사자. 이게 원래 쪼갤 사자인데 오늘날 이 사자로 온다음에 사문안 적을 때 쓰는 거죠. 차로서는 이 차자 가까운 곳에 발걸음이 있는 걸 갖다가 피는 글자인데 이것도 오늘날 이 차자가 차이를 피울 때 이 차자로 쓰이더니 이 사 이 차인 것처럼 이 차는 또 요 글자를 빌려다 쓰는데 요 글자를 빌려다가 쓰기도 하고 또는 요 글자를 빌려다 쓰기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간략하게 쉽게 쓰니까 결국은 요 글자를 이렇게 쓰고 이거 김희동 립선에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김희동 립선에서 배우잖아요. 오도원 자유의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라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김희동 립선에서에 그 학창시절에 그 다 외우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먹지 몰라 다 잊어버렸지만 뭐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때 자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써버려요. 근데 본래 뜻은 사실은 이것도 이자 이것도 이자로 쓰여있지만 본래 뜻은 거물현자가 두 개잖아요. 이게 거물자자예요. 이거 거물자자. 이것은 풀이 달라붙어 있는데 무성할 유자예요. 아니 이제 무성할 자자예요. 음도 똑같아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상황이 벌인 거죠. 무성할. 본래 뜻은 거물현자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검단 뜻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초조는 풀 관련돼 있는데 풀이 무성한 거죠. 근데 두 개를 획을 하나 줄여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두 개가 혼용이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글자도 이것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이것을 나타내는데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것은 이 글자는 또 다른 어휘에서 학습 용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그 유명한 자선어보. 그렇죠. 정약용의 둘째 형. 정약용이 형제가 오형제잖아요. 정약용이 지금 그 가운데 정약이 넷째예요. 넷째. 첫째가 정약현, 둘째가 정약전, 셋째가 정약종. 정약이 넷째고 정약횡 이렇게 해서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제 이건 돌림자니까 그대로 쓰고 정은 성시정자예요. 가불경쟁이 내치정한 입자를 쓰고 약자는 같을 약자를 쓰는데 현은 이름의 현은 거무련 솥기현자. 솥기현자 옛날에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서임자는 그 솥의 길부분 노무현을 때 현자도 글자 썼어요.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솥을 군주들 외에는 이걸 못 잡아요. 나라의 의식일지대 이걸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자는 그것이 음이서 다 세금자 돌림이야. 지금 세금자 돌림이니까 세금자를 썼는데 저울전자 저녁
이게 의미를 제가 설명하잖아요. 이게 전형하는 사람. 이 세 개는 똑같이 세금자를 쓰는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이 형제들 이름을 기억할 때 한자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 세북이야. 뜻이 세북. 세북은 이제 악기 관련된 의식을 향할 때 사용된 악기 관련되어 있는데 세북의 용자, 그러니까 전부 다 세북인데 세북의 용자가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 그 다음에 아니 죄송합니다. 용이 종부터 쓰는데 세북종자가 제가 이 글자를 써요. 세북종자. 제가 종자 이 글자를 써요. 세북종. 종이요. 종부터 쓰는데 용을 먼저 써요. 제가 저희 집안도 여기 지금 정약용 집안처럼 돌림자가 종자예요. 저희 위에 형이 제 맞벌 위에 친형이 이루성자를 쓰고 그 위에 큰 집의 형은 큰 대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식으로 종자 돌미로. 근데 여기는 끝자지 우리 저희는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희 집안에서 종자를 안 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종자로 이름이 안 맞아. 웬만하면 다 종남, 종수, 종민, 종무 막 다 종자로 쓰잖아요. 나중에 만들 이름이 없잖아. 그러면은 용자 이걸로 바꿔. 용자 이걸로. 이게 또 세북 용자야. 우리 실제로 저희 집안에도 요골자 대신에 요골자를 쓰기도 해. 세북 용자. 요거 세북 편자야. 그래서 다 세 개가 다 세북을 뜻하니 세북팽, 세북용, 근데 지금 자산업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산업은 그 가운데 누가 썼어요? 정약정이 썼죠? 네. 이 정약용이 둘째 형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형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같은 엄마를 쓰겠어요. 그렇죠. 같은 엄마예요. 이게 배가 다른 이제. 같은 엄마에서는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정약용의 아버지가 그 옛날 음서제도에 혜택을 받아가지고 진주 목사까지인가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각시가 3명인 거야. 셋째가 그러니까 한 엄마에서 이 삼형제가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많이니까 이걸 잘 의지를 한 거죠. 이쪽에. 예. 근데 그 정약정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셋째가 순교당하고 여기 누이도 한 명 있어요. 누나도 한 명인데 누나의 남편이 이승훈이잖아요. 이승훈. 그죠? 이 사람도 순교당하고 뭐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유배를 갔어요. 서학에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흑산도로 가고 이 사람은 강진으로 갔잖아요. 강진으로 가는데 흑산도로 가서 보니까 뭐 환경이 좋지 않지만 여러 물고기를 보게 되고 물고기에 대해서 좀 적어야겠다고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글을 써놓고 나서 물고기요 하려는데 족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고기 백과사전이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여기에 흑산도니까 흑산어법을 썼는데 이 거물자를 쓰기 싫은 거예요. 자기 유배간 지역에 아무런 느낌이 가는 거물자를 쓰기 싫으니까 거물자를 대신해서 바로 거물잡자를 써서 흑산을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자산업을 하는 책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근데 문제가 어떤 분이
이게 물고기에 대한 백과사전이야. 오늘날에 물고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도 이것만큼 세세하게 기록을 만한 책이 없다고 보고 이걸 한 20년 전에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책 이름을 갖다가 현산어고. 그렇죠. 찾아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자산어구라고 적고 책 이름은 현산어구를 찾아서 이렇게 예. 쓰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논란이 됐어요. 그게 왜 자산어구라고 할 거야 현산어구라고 했냐. 근데 논란이 됐는데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졌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졌는데 그 당시의 판단이나 지금의 판단에 저는 이걸 이 현산어보고 본 건 잘못이라고 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야 무조건 현산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자산어인데 요 거물자자가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요.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고물자로서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고치형. 요걸자는 요 무성할 자자는 무정할 자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돼요. 무성할 잡자의 소전 형태는 이거예요. 이 풀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이렇게 아래를 향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분명히 다르죠. 요걸자가 거물 잡자고 요걸자가 무성할 잡자예요. 자, 그러면 요 형태를 붙여서 일어나는 글자예요. 요 형태를 붙여서 일어나는 글자가 있어.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 글자예요. 요 글자. 요 글자를 갖다가 요 글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랑 자자, 사랑할 자자라고 하잖아요. 이 자음이 어떻게 요 글자에서 나왔죠? 네. 요 글자가 현으로 이렇게 쓰면 이걸 자로 읽을 수가 없지. 이 글자가 음역 글자잖아. 이거.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사랑할 자의 소진 형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 요 글자가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글자가 음역하는 자면 이 글자도 음이 자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부를 자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를 자자 고문자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걸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써버리고 말지만은 이렇게 써버리고 하지만 여기에 이 글자도 음이 자 아니에요. 불을 잡자. 물을 주어서 성장하면서 불을 난다. 이거 불을 난다. 자양분. 자양분을 때 쓴 글자. 또는 뭐예요? 재미 있다는 말이 재미가 잠에서 나왔잖아요. 잠이. 맛이 자꾸 불어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할 때 쓴 재미가 잠에서 나왔어. 잠에서 나왔어.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광주에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거기 식당 이름이 잠이더만.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친구한테 얘기해준 기억이 있는데 이 잠이가 원래 맛이 좋아진다 그 얘기 맛이 막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흥미있는 얘기와 관련되어 재미있다 뭐 이런 말에도 쓰이는데 그 잠이 자자인데 이 자자도 분명히 고문자를 소전의 형태를 찾아보면 바로 이 거물 자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음이 차가요. 사람 이 글자가 자가 될 수밖에 없어. 현산어고 틀린 거예요. 자산어가 뭐는 거예요? 기존의 자산어가 맞는 거예요. 지금 왜 사실. 그랬을까요? 모르죠. 뭐 어떤 자신의 뭐 근거가 있겠지만은 거물자 두 개 보니까 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무 목자 두 개라서 목으로 익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거물자 때문에 현으로 이걸 따면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제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지만요. 그 당시에 거물자 두 개 썼으니까 거물 뭐 현자고 연결돼 있으니까 뭐 현자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에 나무 목자 두 개 썼다고 해서 목이 아닌 것처럼 이것도 두 개 썼다고 해서 형이 될 수 없고 이게 차이요. 약속된 이 글자 이런 글자를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름을 현산업으로 달면서 논란이 돼가지고 많이 그 책이 알려졌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득이 된 상황이죠. 그 책을 쓰신 분은. 고등학교 생물 선생님을 알고 있는데 자 자석자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석자 때도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가 그물자자가 음역하면서 자력을 갖고 있는 돌덩이 관련돼서 자석자자예요. 자, 여기에 쓰이는 글자는 그러니까 거물자자, 무성을자자 중에 요 글자는 거물자자가 지금 음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를 보면 네. 여기 부를 자자나 자석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자에 대한 설명이요. 사랑할 자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착갈선자예요. 자, 착할선자에 우리 책에 보면 금문자 형태가 나오는데요. 금문자 형태가 가장 오래 형태인 모양인데 제가 아직 눈에 안 익어가지고요. 자료 좀 보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는 이렇게. 자, 그것을 갖다가 이 금문의 형태예요. 이 착갈선자를 이해하려면 고문자를 들어서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금문형인데 그게 소전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복잡하게 됐네. 이런 식으로 표현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소전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렇게도 표현돼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죠. 사실은 요 형태를 금문의 요 형태를 제대로 표현한 건 이쪽이에요. 이게 분석해 보면 하나는 양령자고요. 밑에 있는 요것은 말씀원자예요. 말씀원자. 말씀원자 구문자예요. 그 말씀원자가 원래 갑골문에서는 말씀원자의 갑골문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게 입과 혀로만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입과 그 이부에서 이분만 가지고 말을 분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뜻하는 글자인데 혀의 움직임이 원활해야지 말이 분명하게 되고 그래야 상대한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는 거니까 이해 혀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혀라는 것이 혀를 혀다와 관련돼서 혀다에서 나온 건데 혀다의 옛말이라고 했잖아요. 혀다가 바위를 켜다, 뭐 톱으로 나무를 켜다, 뭐 톱으로 나무를 켜다. 그런데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황,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금문에서 이렇게 선이 도추가 돼요.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그러냐? 문자로서 움직임 나타내는 방법은 선이나 점밖에 없으니까. 그 형태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것이 소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렇게. 그것이 요거이네 지금. 그전에 요거잖아요 지금. 자, 금문만 놓고 보면 양령자고 말씀원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글자인데 이게 다툴경이라는 글자예요. 말을 서로 막 다투는 거야. 이리라 저리라 하면서. 근데 꼭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네가 나하고 얘기한테 하고 그런 상황을 갖다 피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뭘 똑같은 글자를 두 개로 쓰냐 해서 이렇게도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도 쓰는 거인데 바로 오늘날의 착갈선자는 요 형태를 간략화시킨 거냐 요 형태를 간략화시킨 거냐 어떤 걸 간략화시켰어요? 여기 말씀문자 하나인 것이겠어요? 말씀문자 두 개인 것이겠어요? 두 개 같은데요? 하나예요 하나. 여기 하나 쪽이 하나 쪽.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썼는데 그걸 하나 쪽인지 이것이 됐다고 봐야 돼요. 자, 그걸 알아보죠. 왜 하나 쪽인지. 이게 말씀원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갑골문의 형태에서 금문의 형태예요. 이 금문의 형태고 그 다음에 소전 형태에서 이렇게 썼다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을 하나 줄여가지고 요 핵 하나 줄여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혀를 여기서 나온 글자는 혀설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핵을 하나 줄여서 나온 글자는 혀설자고, 그다음 요 입속에다가 소리가 머문 걸 나타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원자인데 이게 말씀원자예요. 말씀원자인데 입속에 소리가 담겨 있음을 나타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무슨 자예요? 그렇죠. 소리음자죠. 네. 소리음자인데 소리음자의 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음자에서 지금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점이 하나 더 들어갈 뿐이잖아요. 말씀음자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소리음자에서 해간을 이게 점 빼듯이 이게 내내 말씀음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점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글자가 소리음자잖아요. 지금 소리음자인데 여기 점이 없어지면 여기도 점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고 나서 보면 요것이 이런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보이는 요 형태라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원자 일부만 쓴 거예요 지금. 말씀원자 일부. 제 말 이해가 되죠?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 다시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말씀원자를 옛날에 갖고 온 거는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입 바깥으로 있는 혀를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과 혀를 분명히 표현했는데 그거에서 혀가 움직여야만 혀라는 말이 혀다에서 나면 혀다인데 혀다가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움직인다는 뜻을 문자로 나타내려면 선이나 점 뺏겼는데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선을 추가한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말씀원자는 장식이 되는 핵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소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음자는 이렇게 쓰고 있죠. 소리음자는 요 글자가 그대로 밑으로 옮길게요. 이렇게요. 소리음자는 바로 여기다가 소리가 입속에 들어있으면 추가한 행력자에서 정형돼서 이루어진 글자 이 글자잖아. 요거 점 들어간 요 글자가 소리음자의 소전 형태예요. 그 점이 없으면은 말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점 해당되는 것이 여기도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 요걸 빼면은 요것이 결국 소리음자랑 마찬가지, 말씀음자랑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죠? 요거 지금 모양 똑같잖아. 네. 근데 이게 점이 들어가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소리음자인데 여기 점을 빼면 여기도 점을 빼고 나면은 이게 결국 말씀음자면 이것도 말씀음자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것도 말씀음자. 그 형태에서 보면 요 형태가 여기 지금 요 형태가 보이는데 그것이 이거라고. 이 글자는 그러니까 말씀원자 일부만 쓴 거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말아야겠구만. 아니요, 옛날 식으로 해야겠구만. 해주세요. 아니 옛날에는 금방 알아듣더니 또 더 자세히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글자는 양양자어고 양양자의 일부가 생략하고 말씀원자의 일부만 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글자. 근데 변형된 것 뿐이지 지금.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양을 착한 짐승으로 봤잖아요. 실제도 또 착하잖아. 겁이 많고.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착한 말 다투어서 지금. 이게 요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우리가 문장 공부들은 친구한테 권해요. 좋은 일을 하기를. 착하고 좋은 일을 하기를 권해. 권성. 그렇죠. 아니 책선. 권하는데 이게 꾸지를 착자가 되기도 하지만 권하다의 뜻도 있어요. 권하다, 재촉하다 그런 뜻이 있어. 꾸지를 착자가 좋은 쪽으로 권하고 좋은 쪽으로 재촉하는 거야. 그걸 권선이라고 그래. 권선하고 있는 걸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한다니까. 이 글자를 보면은 착갈선자가 아주 넓지만 의의가 저는 책선이야. 책선하는 상황을 갖다 표현한 글자라니까 이게 지금.
자, 이참에 우리 선생님 척선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요, 척선이요. 척선도. 그래서 좋은 쪽으로 말을 해서 권하는 상황을 표현한 글자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예요. 음역하는 글자가 뭐 육다리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반찬선자. 고기를 먹는 거니까 밥자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하나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선물. 그렇죠. 선물을 때 쓰는 선자이기도 해요. 선물선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기. 에나지금이랑 고기 선물 가운데 고기가 큰 의미를 부여했던가 봐요. 먹고 살고 힘든 시절에는 먹는 걸 부족한 시절에는 특히 동물성 단물질을 키울 수 있는 고기가 더 귀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물이란 말을 하셨는데 선물의 문자도 소잖아요. 소. 그러니까 선물이 그대로 한자를 적용하면 소고기야. 이게 착한 선자는 음역할만 할 뿐이잖아. 말물자도 음역할만 할 뿐이잖아. 그 남은 글자가 뜻이 역할하는데 소고기야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가 명절 때 이렇게 누구한테 선물한다고 치면 뭘 해주지? 근데 소고기 한 건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것이 그 가격이 그걸 고기를 안 준다면 그 가격으로 다른 걸 사줘도 된다 그거지. 근데 형편이 어느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바꿔가지고 돼지고기 한 건이 선물의 기준. 제가 설명을 때 한자를 적용해서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소고기 한 건 아니면 돼지고기 한 건이 주는 사람도 줘서 좋고 받는 사람도 받아서 기쁘고 딱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그게 이제 한자로 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한자 하는 사람이 한자를 적용해서 이제 이 말을 한다고 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울선자예요. 실로 깊죠? 수선한다 할 때 쓴 글자예요. 수선. 삭갈선자가 음역하면서 실로 옷감 같은 걸 기운다고 해서 기울선자. 옷감을 수선하다 할 때 쓰는 선자. 자, 이런 데에서 삭갈선자가 음역하는 글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칠 글자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을 갖고 난다면서 이렇게 했네요.